러시아의 안보수장이라고 불리는 세르게이 쇼이구 서기가 평양을 찾아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러시아 매체들은 이 회동을 계기로 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1,000명, 그리고 군의 건설 인력 5,0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북한, 대러시아 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이 또 다른 복병을 맞아서 시험대에 올랐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추가로 러시아에 파견하는 병력은 공병 1,000명과 2개 여단 규모의 군사건설 인력 5,000명 등 모두 6,000명입니다. 북한은 작년 10월과 올해 1, 2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1,000명과 4,000명의 전투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는데요. 이번 추가 파견으로 모두 21,000명의 군인과 노동자를 러시아에 지원하는 셈입니다. 파견된 공병부대 등은 러시아 서남부 접경지인 쿠르스크에 집중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파견 북한 공병은 진지구축 등 기술적인 면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관련해 러시아 쇼이구 서기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5000 человек, объединенные в одну дивизию военных строителей, которые будут заниматься восстановлением Курской области. 우리 정부는 이 같은 공병 그리고 군 관련 노동자 투입으로 북한이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요. 러시아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기술을 추가로 넘겨받을 가능성, 여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 지원으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보상과 잠수함과 미사일, 또 군사 위성 등과 관련된 첨단 군사기술을 추가 이전받을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또 이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 대가로 러시아에,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구두 수준이 아닌 명문화된 체제 보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은 파병 대가로 해서 이 러시아로부터 1인당 월 2,000달러, 한 270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북한에 탄도미사일 유도 기술 등을 전수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우리 군 당국자는 북한이 전투병 파견으로 이미 큰 경제적 이득을 봤는데 이 재건 사업까지 참여를 하면 그 이익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군사기술 이전도 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정말 큰 막대한 지금 달러, 러시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경제적인 지금 이득을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돈이 현장에 가서 지금 목숨을 잃고 싸우고 있는 그런 병사들이나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김정은이 가져가는 몫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결국 김정은의 배만 불려주는 그런 효과가 돼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정말 큰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런 러시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경제적 대가로 인해서 김정은 체제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욱더 지금 배를 불리고 있다. 경제적으로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또 분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의 추가 파병들을 보도한 러시아 매체와 달리요, 북한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의 상황이 이렇게 뚜렷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네, 김정은이 대러 파병의 부정적인 민심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러시아 추가 파병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내부 동요를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러시아 측이 언론의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데는 동의를 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군의 기여를 인식시켜서 향후 러시아의 반대 국부를 명확히 하려는 그런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통령실도 이번 러시아 북한의 합의에 대해서 반응을 내놨습니다. 우려할 일이다, 이런 비판적 입장 내놨고요. 미국 정부는 유엔의 대북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또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대통령 고위 관계자는 캐나다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번 북러 합의는 우려할 일이며 한국 정부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맞서는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병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은 우려스럽다며, 북한 정권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에 노동력과 병력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가 지금 북한에 공병 그리고 군 건설 인력 6,0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보도 매체들은 이걸 보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러시아 측은 이걸 공개를 했고요. 결국 이렇게 된다면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이전에 전투병력 파견으로 얻었던 경제적 이득보다 훨씬 더 많은 달러를 벌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이 사항을 이야기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것이 아마 북한의 김정은 입장이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병 파병으로 인해서 지금 이 북한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1조 6천억 정도를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군사적 기술도 상당히 지금 많은 첨단 맞습니다. 기술을 지금 이전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군사적 이전 기술들이 다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대한민국으로서는 그렇죠. 큰 위협이 되는 거죠. 큰 위협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난처한 상황이면 분명합니다만 일단 이 공병 투입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서는 모르긴 몰라도 처음에 이 파병을 할 때는 일종의 패키지 딜로 저는 협상이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쿠르스크가 원래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게 일종의 뭐랄까 이게 승동격투식으로 해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일단 이것을 갖다 실질을 해보고 하고 난 뒤에 전후 복구 사업에 그러면 니네들이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그 대가를 챙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배를 하겠다. 그래서 공병을 파견하지만 사실상 저는 아주 싼 노임을 가진 노무자들을 저는 파견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만큼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의 뜻을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결국은 지금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도 복원을 해서 러시아로 하여금 이런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종의 지원이 있는 부분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